예. 자, 아니 올해는 그저 진짜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신고한다 그래갖고 요새 진짜 그런 일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아니 왜냐면 성장 과정에서 요즘 애들은 그 아빠가 막 매만 들라 그러면 아빠 신고해 막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니까. 아니 자기 아빠한테 신고하는데 한 달이 건너 시아버지는 왜 신고를 못 하겠어요? 이 세상이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그 명절 후유증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다 나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번에 이렇게 명절 후유증도 없고 그러는데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네, 꼭 믿겠습니다. 올해는 다 합격하는 걸로 믿고. 자, 우리 지금 등기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이거 등기법이. 그래서 지금 어제 저기 제가 마산에서 왔는데 어떤 한 30대 초반의 주부님 같은데 굉장히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고 힘듭니다 막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3번 정도 듣고 만약에 정 못 알아들으면 우리 진지하게 한번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자 알겠어요. 몇 번은 들어봐야 된다고 3번은 꼭 들어봐야 돼요. 한 번 듣고 어떻게 세상에 이 한 번도 안 배운 법을 이거를 한 번 딱 듣고 다 알아듣는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천재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니 그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하는 그 어린이 중에 서울대 애들이 천재잖아요. 걔네는 이해했겠어요? 몰라요. 다 외우는 거야 통째로 그냥. 통째로 다 외워서 붙는 거지.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 쪽에서도 절대 20몇 살짜리는 그 이혼 있죠? 이혼 담당 판사로는 보내질 않아요. 왜? 걔가 뭘 한다고 이혼 저기를 해? 그래서 그런 저희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한 3번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법은 그 몇 개로 3개로 나눠져 있다. 그 3개가 뭐냐면 일단 총설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예요. 자, 그다음에 3번째는 신청 절차 이렇게 3개로 나눠졌는데 그 신청 절차가 총론하고 강론을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12문 중에서 어디에 이 강론상에서 이제 각종 권리 있죠? 그 각종 권리가 시험 문제 5문제에서 7문제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강론이라도 열심히 이제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의의를 공부할 때 부동산 등기 의의를 공부할 때 왜 등기는 물권 변동 때문에 할 거 아니에요. 그 물권 변동의 시기가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등기관이 등기부에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으면 이거 을구가 있으면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이 등기부에 이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게 되면 1번에서 뭐라고 있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라고 갑이라고 기록하죠. 그다음에 2번 뭐예요? 소유권 연기 을 이렇게 을이라고. 자 이렇게 기록하면 기록하죠. 그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받는지 여기다 뭘 표시해요? 여기다 식별부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네 자체 얘기상 등본을 떼줄 때는 그 식별부를 표시를 안 해요. 어디에만 돼 있는 거예요? 원본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딱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받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럼 예컨대 만약에 실수해서 자 채권액이 만약에 그 7천만 원인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갖고 7억이 됐어요. 아니면 7억인데 70억 만드는 피 흐른 사람이 있겠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공무원한테 전가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이 식별부를 표시한다는 점. 그러면 앞으로 뭐해서 소급해서 여기 등기부 보면 접수받은 날짜 있죠. 접수받은 날짜. 그 날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소유권이 바뀌는 날짜다. 이해하셨죠? 그래 이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뭐예요? 나중에 지겹구나. 또 듣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나도 합격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만 들을수록 항상 새로워. 처음 듣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뭐예요? 그 조상님이 내려다 보는 거야. 너 5년짜리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고 이런 거 저기가 아니라 내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일 저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학원에 앉아 있어요. 근데 머리는 어디가 있어 지금. 딴 데 영혼이 떠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니 뭐 누가 부모님 우환이 있다든가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막 그런 거 있죠. 그럼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왜? 생각이 어디로 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좋은 기회에 그런 우환도 없고 좋은 기회에 공부하시니까 요 기회에 빨리 저기 하셔야 돼요.
아, 왜? 근데 이 시시각각하고 내년을 어떻게 밟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보니까. 저도 계속 이제 지방장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 오는데도 한 3시간 걸리잖아요. 그 KTX 타고 거기는 3시간 걸려. 2시간 40분 정도 걸리나? 마산까지? 그러면 내리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필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여기가 무릎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가 느껴갖고 여기 파스 붙였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파스 붙였어. 이게 이상하게 갑자기 이게 아마 이렇게 피가 안 통하니까 왜냐면 이거 또 다리를 펴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피곤하니까 졸다 보니까 잠자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한다는 게 시시각각으로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저 젊으신 분은 뭐예요? 그 노안 안 생길 때 빨리 이거 하는 게 좋고 노안이신 분은 더 깊어지기 빨리 하는 게 더 좋다니까. 왜? 그 계속 안경 계속 도보기 때문에 도수가 바뀌니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뭐예요? 물건 변동 시기가 언제인지 이해했죠? 가서 떨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까먹었어. 다시 언제라고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부를 뭐예요? 표시하면 앞으로 소급해서 뭐 받을 때 접수 받을 때 물건 변동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등기 종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등기 종류는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때 자, 이제 학자들이 이제 민법 학자들이 본 거야. 뭘 생각해 보냐면 딱 등기부를 보니까 표제부가 있고 갑구일부가 있으니까 이 표제부는 뭐예요? 사실의 등기, 부동산 표시의 등기, 그죠? 그래요. 이 갑구일부는 뭐라고? 권리의 등기, 권리상을 정의하니까 그걸 우리가 기능상, 대상상 분류 이렇게 따진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그 형식을 따져 보니까 형식상 분류는 뭐냐면 이 등기부의 번호를 쓰는데 이게 1번 이렇게 쓰죠? 1번 쓰고 2번 쓰고 이게 3번 쓰고 표시 번호나 이게 순위 번호나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번호를 쓰는 걸 자 우리가 독립된 번호를 쓰는 것은 주등기라고 표현하고 만약에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지금 자 창원으로 이사 오죠? 그러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주소 중에 뭐만 일부 주소지만 바뀌는 거잖아요. 거주지만. 그러니까 전체 바뀌는 게 아니라 일부가 바뀌니까 이걸 우리가 고친다, 변경이다, 이렇게 변경 등기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경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옛날에 한번 어떤 분이 한 20년 다 됐나 전화가 왔는데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산이 지번이 100이고 답이고 뭐예요? 답이고 면적이 500이죠? 근데 등기부했을 때 뭐라고 이 서천군을 빼먹었어요. 그 현대 사실관계는 서천군인데 등기부에 빼먹고 나서 여기다 뭐예요? 2번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옥산이 100번지 답 면적 얼마라고 500 제곱미터라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 유류라고 이렇게 써놨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18년 전에 인천에 있는 그 주안에 그 학원 앞에서 학원에서 제가 강의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바로 교탁 바로 밑에서 항상 뭐예요 1년 동안 수업을 들어서 저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나시죠? 한참 한 3초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뭐라고 아는 척 해야 되나? 그래서 아주 진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해보세요. 18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럼 왜 그렇게 전화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손님한테 그 토지를 하나 뭐예요 중개 받았는데 굉장히 뭐예요 평수도 좋고 아마 이거 저기 하면 6개월 이상은 그 중개 수수료를 받아갖고 충분히 먹고 살 것 같다. 근데 손님이 물어보는데 도대체 유류가 뭐냐고 물어본다. 유류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물건 변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왜? 권리 변동이야. 권리 변동하고 아무 상관없지. 근데 손님이 그 소리만 듣고는 뭐예요? 도대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저기하고 안 맞으니까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유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유류라고 뭐냐면 이게 눈물로 짜요. 빠뜨린 거예요. 원래 충청남도 서천군인데 서천군을 빠뜨렸으니까 다시 고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경정등기다. 그런 얘기예요. 일부 뭐만 고친 거예요 지금? 일부만 고친 거죠? 그래 나중에 후발적인 사유가 생긴 건 뭐라고? 변경.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친 건 뭐라고? 그건 경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 몰라갖고 막 그 좋은 중개 목적물을 놓칠 뻔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한 번도 질문 안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자꾸만 뭐예요? 제 눈이 자꾸만 내려가서 실눈 뜨고 있다든가. 하여튼 그런 분들은 뭐예요? 절대 나중에 전화를 안 받을 테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수업을 잘 추수하고 잘 듣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기의 종류를 나눌 때 기능상, 대상상 분류.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이 형식이한 분류 있죠? 이 형식이한 분류에서 뭐라고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게 이걸 우리가 주등기라고 한다. 그입니다. 그죠? 근데 자, 만약에 서울에 살다 어디 창원으로 만약에 이사 와서 1-1번, 2번 뭐라고? 2번 자, 을이라고 하는 이 등기 명인에 자, 명인에 뭘 고치는 거 이거? 표시를 뭐예요? 표시를 고치죠? 이거 우리가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요. 왜? 서울 살다가 나중에 이사 왔으니까. 땅은 어디 있는 거고? 충청도에 있는 거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1-1번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라고 한다는 게 부기등기. 예? 뭐라고 쓰는 거? 1-1번 쓰는 거. 이게 형식이한 분류예요. 어?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내용이한 분류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내용이한 분류는 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등기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그 이름 있고 주민등록번호 있고 주소 있는데 뭐만 이렇게 일부만 지우는 거 있죠? 일부만 고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일부만 뭐예요? 후발적으로 고치는 건 변경. 처음부터 잘못 써서 고치는 건 뭐라고? 경정 등기 그런 얘기.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자, 등기부상에 자, 어디에 1번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는데 누가 을이 병한테 돈 갚고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말소시키죠? 말소등기 안 오고, 말소등기 안 오고. 이거는 일부 지우는 거예요? 전부 지우는 거예요? 전부 지우죠? 이런 걸 우리가 말소등기라고 한다. 그게 이제 내용에 의한 분류다. 이제 그런 얘기. 무슨 말 이해하시죠? 괜히 나중에 또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예요? 그 교수님이 저는 지금까지 수업을 6개월 동안 들었는데 부기등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또 질문하면 제 가슴이 뭐예요? 또 너무 뭉클해집니다. 부기등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부기등기 한다고? 등기부의 번호를 이렇게 1번, 2번 쓰지 않고 뭐라고 쓰는 거? 1-1번, 2-1번 이런 게 이제 부기등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부기등기가 뭐냐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인 것 아니고 문제가 나오니까 부기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뭐라고?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권리질권 등기, 환매특약 등기 있죠? 그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외우기 싫다, 난 이렇게 앞잡다 갖고 등표가 질환이나 이런 거 못하겠다 하시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그래도 머리도 양심 있지. 그런 소리, 그런 중요한 걸 한 5,000번 듣고 계속 뭐 반복적으로 책을 그렇게 보는데 충분히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무슨 지우개를 자꾸만 지우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하지 않기 전에는 뭐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한 거죠 지금? 근데 그 이해가 안 하면 그 이해가 안 하면 물어보라는데 전혀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제 생각에 보면 그 얼마나 궁금해 내가 저분 다 아시나? 근데 질문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만 하고 그러니까 가슴 앓죠. 아니 어떤 분 그래서 가름한다라고 하는 엊그저께 구리 가니까 가름한다고 누가 물어보길래 여러분 그럼 가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그 한자 같아요. 우리나라 말 같아요. 가름한다라고 그런 말 들어오셨죠? 가름한다. 뭐뭐에 가름한다 이렇게 이 들었죠? 민법에도 나오고 증기법에도 나오잖아요. 각 법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가름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자예요. 여러분 생각 그냥 어차피 모르니까 그냥 그 통계를 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분 지금까지 한 10월 달까지 대답을 해서 만약에 통계가 한 70% 정도 되면 절대 내가 생각하는 거 찍어야 돼. 남의 거 찍어야 돼. 남의 거 찍어야 돼.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딱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거 찍으려고 할 때 팍 쳐갖고 이후에 거 찍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학원 가니까 어느 선생님이 모의고사 보면 모의고사 만약에 뭐예요? 뭐 한 반만 맞으면 뭐 상품권 준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절대 3월 달은 모르니까 본인이 생각한 거 찍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거 찍으라고 그래. 그래야지만이 그 반 정도만 안다고 내가 그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자 가름하는 게 한자예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몰라오는 시험에 안 나와. 있다 아니면 없다지. 절대 뭐 중간에 시험이 안 나와 그러죠. 우리나라 말이에요. 뭐에 대체한다, 뭐에 대신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 가름한다는 건 뭐뭐에 뭐한다? 대신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모르면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젊은 친구는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뭘 물어보니까 자기가 핸드폰에 네이버 검색하면 딱 나올 텐데. 그리고 빠른 거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까지 하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젊은 사람이 뭐 빠르다 그래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찍어갖고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여튼 나이 들어서 연륜 쌓이는 게 그게 다 이해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이렇게 그 형식이한 분류 받고 그다음에 그 뭐에 의한 것은 요건하고 뭐예요? 등기 대상은 부동산 일부,
특히 121페이지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등기 대상이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그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뭘 뵀어요? 등기 효력과 유효권을 공부했는데, 자, 유효권 중에서는 판례 외라 그랬죠? 뭐라고 외라고? 무권대리 무대가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무권대리 등기했다.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 인감중이 유효가 됐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거 좀 남기 좀 꼭 해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어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중간상약 등기를 뭐로 보자? 당연히 뭐예요? 무효로 보자. 일반적인 지역은 인정하지만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예요? 중간상약 등기는 무효다. 그렇게 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특히 중요한 건 추정조 효력인데, 효력 중에 추정조 효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에 대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하는 뭐예요? 추정력은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난 얘한테 등기 안 해줬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난 뭐 얘하고 등기했다고 그런 다툼이 문제가 생기니까 과연 뭐 입증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 때문에 자, 이 추정력 효력인 게 그게 판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력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추정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만 나오니까 머릿속에 꼭 암기할 사항은 등기법에서는 답으로 나오는 게 추정력이 없다가도 두 개가 딱 외우면 되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부표가 추정력이 없으니까 부동산 표시, 표제부는 권리 추정력이니까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거 외우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거기 몇 쪽에 자, 그 174페이지 중복 등기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딱 두 번 나왔으니까 이거 고민할 거 없어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항상 중복 등기는 선등기가 우선해. 중복 등기는 뭐가 우선한다고? 선등기가 우선하니까 다음에 다시 볼 거예요. 넘기세요. 넘기셔갖고 오늘은 어디 보시냐면 자, 등기소 등기관 있죠? 자, 등기소 등기관. 그래서 여기 180페이지 보시면 등기기관과 설비 나오는데 등기소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 등기소는 어디면 이거 창원지방법원 있죠? 창원지방법원 이 법원은 등기과예요. 근데 마사는 지원에 뭐예요? 등기계예요, 계. 그러니까 자,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 있죠? 이 지방법원 아래에 뭐예요? 지원이 있습니다. 마산 지원에 뭐 그렇게 지원에 등기계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자,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입니다. 그게 관할 등기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성산구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어디 가야 되니까 창원지방법원 등기과가 관할 등기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관할 등기소라는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넘기세요. 자, 등기관도 뭐예요? 등기관도 183페이지 보시면 거기 등기관에 뭐가 나와요, 이거? 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2번에 지정 나와서 1번 보시면 뭐라 됐어요?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뭐예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그죠? 중에서 누가 지방보원장이나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뭐예요? 다른 건 다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 가로 열고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 있죠? 자, 그래서 2001년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고 이 법원사무관, 주사보 있죠? 주사보는 그 전에는 뭐예요? 뭐 했는데 안 됐는데, 안 됐는데 거기 이전에 시행한 사람만 임명한 사람만 포함하고 지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법원자가 앞에 붙는 건 서기관만 붙는 거고 그 뒤에 뭐라고 다 등기사무관. 그러니까 공무원을 나눴어요. 등기사무하고 누구하고 법원사무가 이렇게 나눴는데 자, 그 서기관은 고위직이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주사보 중에서 누구한테 지방보원장이나 지원장한테 지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에 그 구별하는 건 안 나오고 대법원장이 지정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게 옛날에 나왔다는 얘기, 옛날에. 지금은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이 그런 얘기가 있다 보시고 넘기세요. 그것도 안 나오니까. 이제 어디에 186페이지 뭘 보자는 얘기예요. 등기부를 보자는 게 등기부. 뭘 보자고? 등기부 보자는 게 등기부.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등기부를 보자. 자, 이 등기부는 어디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예요? 자, 등기라고 하는 걸 기록하는데 이 등기부는 거기 의가 1번 등기부란 전산정보 조직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뭐예요? 편성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뭐로 끝나야 돼요?
편성이란 말로 끝나야 돼요. 뭐로 끝나야 된다고? 편성한다라는 말로 끝나야 돼요. 그게 바로 등기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뭐하고 뭘 배워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있죠? 자, 무슨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하고 그 다음에 무슨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몇 가지만 배운다? 두 가지만 공부한다. 이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중개사법 공부할 때 뭐예요? 공장 재단, 무슨 뭐 임목 등기부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본 적 있죠? 자, 근데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뭐하고 토지하고 건물 두 가지만 그것만 해도 많아 갖고 틀리는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만 배운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자 3번의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그랬고 4번의 등기부 편성 있죠? 등기부는 편성하는 건데 물적 편성주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등기부는 뭐 하는 것인데 자, 물적 편성주의. 물건을 중심으로 물적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우리는 이해가 없어요. 그냥 물적 편성주의예요. 우리는 사람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 물건이 더 중요하니까 뭘 중심으로?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해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다. 만약에 창원에 살고 있다. 제주도에 뭘 사면 땅을 사면 그 사람 주소지에 등기부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소재지 있죠? 부동산 소재지에.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재작년에도 봤지만 이 등기법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부동산 소재지라고 써 있어야 되지 주소지라고 써 있으면 그건 틀린 지문이야. 무조건 뭐라고 써 있어야 된다고? 부동산 소재지라고 나와야지 뭐 주소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그건 틀린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부동산 뭐라고? 소재지다. 소재지 관할이다. 물적,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뭐예요? 편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나라마다 틀린데 이런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뭐가 중요해 이거? 사람의 뭐예요? 그 자유평등 막 그래갖고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적 편성주의가 그게 그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프랑스에 어디 땅을 사든 간에 항상 그 사람은 어디에다가 주소지에다가 등기부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프랑스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물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프랑스 같은 제가 프랑스를 가봤다는 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까 프랑스의 그 신호등 있죠? 이 신호등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예요? 우리는 항상 뭐만 있어요? 이 남자만 있어요. 남자만.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 빨간색과 파란색만 구분할 때 거기 딱 쳐다보면 남자만 그려져 있어요. 프랑스는 여자들이 데모했답니다. 왜 거기에 남자만 그려져 있냐?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다시 다시 받아들여 갖고 이 반반씩 어떤 데는 뭐예요? 여자도 이렇게 치마 입고 여자도 그려져 있고 그런 나라예요. 프랑스가. 왜 이렇게 평등을 부르짖는데 남자만 그리는데 우리는 그게 관심 있어요? 전혀 관심 없어요. 빨리 켜줘라. 거기에 관심 있지 거기에 무슨 여자가 있는지 남자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그런 나라별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니까 인적인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물건이 중요해요. 물건이.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다. 이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1부동산에 뭘 둔다는 게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두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하니까 1부동산 1등기 기록인데 우리가 어느 나라는 또 공동용지를 취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을 100개 갖고 있으면 어디에 등기부 하나에다가 뭐예요? 1년 번호 100개를 써놓고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라고 갑이다. 이렇게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인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관심 끄시고 항상 우리나라는 예외 없이 뭐라고?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니까 물건 하나하나마다 등기 기록이 몇 개라는 얘기니까 한 개다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100개 갖고 있으면 등기부가 몇 개여야 돼요? 100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일반적인 뭐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 뭐가 있다면 단독 건물이 있다는 게 단독 건물. 이 단독 건물이 있으면 이 단독 건물 하나에 자 1부동산에 자 이렇게 뭐예요? 1부동산에 뭘 둔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건물에 1등기 기록을 두고 이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을구 이렇게 편성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 이게 성산구에 있는 모든 뭐예요? 토지와 건물은 성산구에 있는 자 뭐별로 이제 각 동 있죠? 중앙동 이렇게 동별로 지번이 있죠? 땅 번호 이 지번부여 지번 순서대로 뭐예요? 토지 등기부를 이렇게 자 무슨 순서대로? 땅 번호 순서대로 뭐예요? 건물은 대지 지번 순서대로 등기부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편성을 한다 이렇게 자 어디에 그 관할 등기소에 편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뭐가 있으니까 자 땅 있죠? 이 땅도 뭐예요? 땅도 자 1부동산에 뭐라고?
1등기 기록이니까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을과 있다.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6페이지에 1번 물적 편성주의란 권리 객체인 뭐예요? 객체인 개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해서 등기부를 뭐한다? 편성한 걸 말하는데 즉 1부동산의 무엇을 1등기 기록을 뭐로 한다는 게요? 원칙을 한다. 그죠? 근데 거기 이번에 등기부를 편성할 때 1필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기록을 둔다. 그런데 다만 나오죠? 그 다만을 주십니다. 다만을 주시는데 거기 자 다만 1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한 개 기록을 사용한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다만 앞에다가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내용을 한번 봐보자. 좀.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보통 지금 보면 이게 우리 구분 건물이라는 단어가 지금 눈에 띄었죠? 이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민법을 84년도에 민법 배울 때 그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공부할 거예요. 그게 84년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럼 84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자,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매년도에 84년도에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집합법을 만들었어요. 이 집합법을 만들어 놓고 어디 위에 자, 하나의 땅 위에 뭐예요? 한 동 건물을 줬어요. 이 한 동 건물에 자, 이 안에 뭐예요? 자, 이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되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구 있죠? 이용상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살면 여러분 학원 올 때 아파트 사신 분은 내 집 문 열고 나와요? 남의 집 문 열고 나와요? 내 집 문 열고 나오죠? 그 내 집 문 열고 나오는 거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 표현한다?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요 개개 하나하나 이 건물을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구분 건물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구분 건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민법 시간에는 민법 교수님은 절대 뭐예요? 그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항상 무슨 말을 써요?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나중에 가만히 뭐예요?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단어를 많이 쓴다고?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자, 저는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84년도에 집합법을 만들어 놓고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요 개개 하나 이 구분 건물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럼 제가 지금 뭐예요? 뭐 질문 하나 할 건데 여러분 심각자 이렇게 조심해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자,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파트 살면 아파트 한 동을 팔아요? 아파트 한 채를 팔아요? 한 채죠? 근데 어느 학원 가니까 한 동 판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어요. 뭘 아파트 한 동 갖고 있으면 재벌이지 뭘 하고 학원 다니고 있어. 그냥 뭐예요? 그냥 편안히 그냥 사시지. 한 동 파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 채를 파는 거야, 한 채. 그러니까 이 구분 건물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등기법 시간에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하나를 팔 수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자는 얘기니까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하자. 그죠? 근데 민법은 뭘 배우니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니까 무슨 건물이라고? 집합 건물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뭘 법이 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에 따라서 뭐예요? 그렇게 쓰는 것이니까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민법 시간에 무슨 건물이라고? 그냥 집합 건물. 등기법 시간에는 뭐예요? 하나하나씩 팔 수 있으니까 무슨 건물? 구분 건물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 안에 한 동 건물 내부에 요 일부 하나하나씩을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예외라는 얘기예요. 원래 이 법에 의하면 뭐예요? 이 법에 의하면 하나하나씩의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인데 왜 예외가 생겼냐? 왜 전부란 말이 붙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 일부 몰정학한 건축업자들이 뭐 한 다음에 건물을 진 다음에 뭐 하더라는 얘기니까 옥탑을 짓더라는 얘기 옥탑. 옥탑을 짓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옥탑을 뭐예요? 옥탑을 팔아먹다 보니까 이 건물이 뭐예요? 20, 30년 지나고 40년, 50년 지나서 재건축을 만약에 하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땅에 대한 옥탑을 산 사람은 땅에 대한 지분이 없어갖고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각해갖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통째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일동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예요? 101호, 자 101호, 자 그다음에 뭐예요? 201호, 자 그다음에 뭐예요? 2025, 1025, 그다음에 2015,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2025 있죠? 이렇게 각자의 전유분 표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각골구 있죠? 각골구 했단 각골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이 전체를 자 틈새를
다 묶어놓고 이걸 뭐라고 전부를 1등기 기로 한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 예컨대 만약에 자 어떤 뭐예요? 애기 엄마가 자 아이가 남자아이만 5살하고 6살 먹은 아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남자아이가 5살 먹은 6살 먹은 애는 위층에 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뭐 시끄러우니까 어디 살아야 돼? 1층에 살아야 됩니다. 왜? 꼭 뭐예요? 꼭 한 5층에 살잖아요? 그 4층에 꼭 할머니가 사세요. 그래서 계속 가고 시끄럽다고. 그거 못 삽니다. 그거. 그 스트레스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자, 이 층간소음 때문에 항상 그럼 이 101호를 살고 싶어서 여기 이제 가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그런 등기부를 열어보니까 등기부가 뭐예요? 건물이 1동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몇 개 있어요, 이거? 4개 있죠? 근데 가서 보니까 건물이 옥탑까지 몇 개 이거? 5개가 있죠? 옥탑인지 모르겠고. 그럼 5개 있으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 건물 사라는 얘기 사지 말라는 얘기 이거.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등기부는 4개인데 그 실제 가보니 몇 개 있으니까 5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사지 말라고 그런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의 구분 건물은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뭐라고 그렇게 구분 건물은 자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이 하나의 큰 건물 전부의 이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뒀다는 게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뒀다. 그러면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자 아침에 그러니까 만약에 점심 잘 먹고 소화 잘 되면 뭐예요? 시험에 맞고 소화 안 되면 틀리고 되게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항상 일반적인 건물은 뭐예요? 일반적인 건물은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그냥 부동산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구분 건물은 1등기 기록이라는 앞에 중간에 꼭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전부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전부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걸 확인해 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서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다니까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시 기능이 약하더라니까요. 그 등기부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옥탑인지 그 구분이 안 되니까 통째로 다 묶어놔야지만이 사람들이 개수를 헤아려 보고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자 거기 뭐예요? 1등기 기록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꼭 붙어야 된다고? 전부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일반적인 등기부는 방금 본 대로 표제부가 하나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그래서 거기 자 187쪽에 자 거기 등기 기록의 내용 그랬죠. 등기 기록의 내용.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시 거기 180페이지 위에 등기 기록의 구성 그래서 토지 및 일반 건물은 등기 기록은 뭐예요?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는 표제부 하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기록하는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 그랬어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갑구에는 꼭 소유권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 그랬으니까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꼭 갑구에 소유권만 기록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걸 다시 검토해 보면 나만 이런 상태가 이런 일이십니까? 다른 분들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 근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내가 지금 약간 내가 들떨어져서 그런가 별 생각이 다 들어갖고 지금 그런 건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떨어진 거죠?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네, 네. 요새 잠깐만 이상하게 사람이 소심해지는 것 같아갖고 진짜 그러면 여기 갑구 한번 보자. 갑구 한번 보자. 그럼 1번 자 갑구에 소유권 못 얻는 게 갑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뭐라고 소유권 얻는 게 하죠. 얻는 게 하죠. 이렇게 얻는 게 하죠. 그러면 자 여기도 우리 공부할 때 뭐 한다 그랬어요? 2-1번 뭐가 있다 그랬어요? 환매 특약이죠. 갑하죠 지금.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소유권 보존 소유권이요. 물건이 바뀌는 거죠. 물건이죠. 그 환매권은 뭐예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잖아. 이건 소유권이 아니잖아. 환매권은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갑구에는 꼭 소유권만 쓰는 건 아니고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을 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카한테 너 시험에 공인중개사 봐서 자격증 따갖고 나한테 빌려주면 집 주겠다라고 계약 맺고 시험은 10월달에 보니까 그 집 주겠다. 그 을이란 조카가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나한테 잊었는 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청구권이겠죠. 이 청구권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3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가등기를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등기 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계약 맺고 아저씨가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집 팔아버리면 내가 합격했어.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팔았으니까. 그죠? 너무 억울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계약 맺고 아저씨가 쓸데없는 소리 할 것 같으면 내가 청구권이라는 걸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해달라고 아저씨한테 가등기 해달라고 하고 나서 공부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뭐예요? 이 갑구에는 뭐예요? 그 권리사항에 효력 있는 권리가 물권자가 누구고 있고 소유권자고. 물권자 소유권자예요. 지금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갑구에는 소유권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뭐예요? 채권도 쓴다는 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괜히 딱 보고 나서 이해 안 된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매를 미리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구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 채권, 함매권, 채권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왜? 소유권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등기 해줄 수 있죠. 가등기. 청구권이니까 이것도 채권이죠. 그러면 이 세 개가 있어요. 권리가 세 개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갑구에 뭐예요? 갑구에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만약에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가처분, 가압류가. 그러면 자, 누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유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옛날에 자기 뭐예요? 이 사람의 아들내미가 자기 차를 긁어놨으니까 차 수리해달라고 안 해주니까 수리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소송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가처분 들어오죠? 그럼 이 가처분은 뭐에 관한 가처분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이니까 번호를 몇 번으로 들어야 돼 있고 4번 이렇게 주등기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게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이 그렇다니까. 그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지금 뭐예요? 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남한테 도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죠? 그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처분할 수 있는데 그때 번호는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이 환매권에 대해서 가처분 들어옵니다. 요게 2-1이니까 2-1-1이라고 그래요. 왜? 부기등기는 주등기에는 뭐예요? 그 주등기에 1-1번 가지번호 붙듯이 부기등기에도 가지번호 붙으시어요. 2-1-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 안 해도 돼요. 이해만.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도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가등기권자죠. A가 얘한테 뭐예요? A가 얘한테 자 손해배상 문제가 있어서 소송 중에 가처분이 들어오면 이게 3번이니까 뭐로 들어야 돼 이거? 3-1번.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것만 주등기로 들어오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뭐로 들어가는 거 있고 부기등기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항상 갑구에는 뭐만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다고 소유권에 관한 관련된 사항도 환매특약 등기, 가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이런 것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을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구분 건물은 자 거기 구분 건물은 27회 때 시험에 나왔다고 해놨죠. 그 구분 건물은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하고 거기 구분 건물의 기록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를 둔다 써 있죠. 그 표제부가 몇 개예요? 표제가 2개잖아. 그죠? 그거 눈에 들어와야 돼요. 왜? 그냥 토지나 일반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가 있는데 1개만 있는데 표제부가 이렇게 1개잖아. 이 표제부가. 그거 보려고 한 거지 지금. 표제가 몇 개라고 이게 1개죠? 근데 어디 아파트나 자 연립주택이라든가 이 집합건물 구분 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 큰 건물 표제부가 있고 또 뭐라고 작은 건물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분 표제부가 있죠? 이 표제부가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등기 절차상 자 등기부의 양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에서 자 구분 건물은 표제부는 일동 건물에만 두고 전유 부분과 갑굴구로 구성을 한다 하게 되면 전유 부분에 무슨 단어가 빠져서 표제부란 말이 없어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방금 본 대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일동 건물에 대한 모두 두고 표제부도 있고 그 뭐마다 전유 부분마다 또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로 둔다고 갑굴구로 둔다 이렇게 봐두잖죠. 그다음에 2번 자 출제세 뭐라고 귀약상 공용 부분은 갑굴구를 두지 않고 뭐 만든다고 표제부 만든다. 그러면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 이 그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울 때 배울 사항인데 뭐가 있어요?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공용 부분. 이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공용 부분이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공통제로 이용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아파트가 있던 연립주택이 있던 주택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복도하고 계단이 있다는죠. 그럼 서양 사람 누가 보더라도 이 복도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겠죠? 이걸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공용 부분을 자 방금 얘기한 대로 복도화가 되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표현해요. 응? 자, 그 건물 구조상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근데 규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의 한마디로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한마디로 뭐라고 약속이다. 약속.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약속하는 거예요. 규약 약속. 뭐냐면 여기 세 사람이 여기 사는 세 사람이 뭐예요? 약속을 해서 101호를 우리가 뭐예요? 관리사무실로 아니면 뭐예요? 경로당으로 두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건 뭐예요?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뭐 하면 안 돼?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근데 101호라고 하는 건물은 건물이니까 뭐는 표제분이 있어야 된다는 게 표제분은 단지 뭐가 필요 없다는 게 이거 각굴을 두면 안 돼. 왜 각굴과 있다는 건 뭐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물권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고 해야지 표제부와 각굴을 둔다 그것도 틀린 말이다. 항상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 그렇게만 이해해 두자. 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다른 거기 또 나오죠. 그 188페이지 거기 넘겨보시면 자 반가루 3번에 거기 공용 부분 나오죠. 네, 공용 부분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있죠.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과 뭐로 나눈다고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누며 이렇게 써 있죠. 줄이 치세요. 앞에 이제 표시했으니까 공용 부분은 뭐로 나눈다고 규약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으로 나누며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가 표제만 두고 등기는 하나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예 뭐가 대상이 안 된다. 등기 대상이 안 된다.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 자, 그렇게 자, 요거는 그렇게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기세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필요 없고 그다음에 어디 자 198페이지 등기사항의 증명서 열람 있죠? 그거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요새 그 지문도 되게 저기인데 그냥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에 대해서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라고 거기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등기부의 기록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은 인정되지 않고 누가 이해관계는 여기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198페이지. 198페이지에 거기 자 2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증명의 열람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에 대해서는 증명서 발급은 인정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자 열람만 뭐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장부의 공개에 있어서 자 뭐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등기부가 있고 자 그다음에 기타 뭐가 있어요? 기타 부속 서류가 있어요. 이 기타 이런 게 등기부고 이런 걸 우리가 등기부를 하고. 기타 부속 서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등기할 때 촉탁서 있죠. 다른 뭐예요? 관공서에서 등기소 촉탁서 있죠. 그다음에 제3자의 동의서 있죠. 법정 대리 동의서 있죠. 동의서. 자, 이런 허가서나 동의서나 이런 걸 뭐 하는 걸 우리가 뭐예요? 확인조서 있죠. 그런 걸 뭐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타 부속 서류라고 해요. 그러면 이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이거 수수료 납부하고 등본 교부 있죠? 등본 교부하고 뭐가 가능해 이거 열람이 다 가능하다. 뭐 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교부 열람이 가능해. 근데 이 기타 부속 서류는 뭐예요? 기타 부속 서류는 절대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타 부속 서류는 뭐는 안 돼? 교부는 안 돼. 교부 자체는 안 된다는 거죠. 뭐만 가능해 이거 열람만 가능해. 열람만. 자 열람만 가능한 것은 예컨대 미성년자하고 뭐예요? 자 미성년자하고 법률 얘기를 한 사람이 법정 대리 동의 여부에 대해서 소송이 붙었어. 그죠? 소송하게 되면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했는지 등기소에 뭐가 있으니까 기타 부속 서류가 있으니까 동의한지 여부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열람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무나 열람하면 안 되고 누구만 열람하는 거 이거. 이해관계인만이 열람해. 누가 열람한다고? 관계인만이 열람한다. 말을 바꾸게 되면 누구라고? 자, 이 누구든지 중에서는 뭐예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한다. 그게 같은 얘기죠? 누구든지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이니까 누구만이 할 수 있다니까 이거.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는 죠. 그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건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 서류에 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죠? 이 지금 기타 부속 서류는 뭐가 안 되고 아예 교부는 안 되고 뭐만 가능한데 열람만 가능한데 누구든지 보는 거라고 이해관계만이 보는 거라고 이해관계만이 본다. 그렇죠? 자 그냥 그 시험에 오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내용만 이해만 해주세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어디 201페이지 뭐예요? 등기절차 총론 나오죠? 등기절차 총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당사자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등기법은 지적원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100% 대장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등기는 뭐예요? 자, 당사자가 뭐해 오는 것만, 신청해 오는 것만 받는 게 그걸 기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 1번의 신청주의란 당사자 뭐가 있을 때, 신청했을 때 비로소 뭐라고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걸 말한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하면 받아 안 받아요 이거? 안 받는다. 그죠? 근데 예외가 이제 의무 조항에 들어가는데 부동산 등기법에는 표제부 빨리 고치라고 1개월 뒤에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우리가 60일간 매매라면 잔금지부터 60일까지 하라.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넘기세요. 필요 없어요 지금. 직권도 뒤에서 배울 거니까 쭉 넘기시고.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몇 페이지에 자 208페이지 있죠? 208페이지 등기 신청 있죠? 그러면 거기 중요한 게 그 209페이지 그 등기 신청에 적격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꼭 별표 두시고 그건 봐두셔야 돼요. 중요하다는 게.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신청 적격은 거기 그런 말 써 있어요. 뭐라고?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기록에 등기 명의로서 뭐예요? 기록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민법상 권리 능력에 해당한다. 말은 뭐예요? 되게 어렵게 써놨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등기 명의란 말이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등기 뭐라고?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당사자 능력이라고 얘기한다. 또 다른 말로 뭐라 얘기하냐면 등기부상의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등기 명인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등기부에 명의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해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고 팔아버리면 의무자가 파는 거죠.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래서 등기 명의는 등기 신청 절차상 뭐가 될 수 있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 등기 신청 적격이 되는 자는 당연히 누구를 의미한다는 게 살아있는 사람과 법인은 다 뭐라고 등기부상이 뭐가 된다는 게 명인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법무사 시험 문제는 한 7년 전에 그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등기부상에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명의가 가능한가? 다음 중 신청 적격자에서 북한 주민이 나왔어요. 여러분 북한 주민은 우리나라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래도 그 마스크가 써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끝에서 쳐만 다닙니다. 마스크 벗으면 간단해요. 왜냐면 이게 있다. 이게 없다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보니까 고개를 저기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한결같아서 고맙습니다. 자, 근데 하여튼 나중에 뭐 시험 볼 때는 꼭 본인 생각이 아닌 걸 꼭 찍어야지 합격한다는 생각 꼭 하시고. 지금 뭐냐면 일단 사람이라면 살아있으면 다 뭐예요? 다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주민도 우리나라 뭐가 될 수 있도록 명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외국인이 돼야 안 돼요. 그 되는 거야. 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된다고 이제 하는데 시험 문제 종전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피한정 후견인데 전에는 한정 치산자. 그래서 2번에 뭐가 써 있냐면 다음적 적격자가 아닌 것에서 한정 이 치산자 이렇게 써놨어요. 예, 치산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연필 있죠? 연필 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왔다 갔다. 빨리 1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걸 계속 왕복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맛이 갔는데. 그리고 여기서 걸려온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금치사 나오면 뭐예요? 미쳤는데 하다 끝나게? 말도 안 돼. 이 사람 죽었어 살았어요? 그래요. 살아있으면 다 등기부상이 뭐가 되는 거이고 명의자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래서 단순하게 딱 생각하고 찍어야 되는데 머리를 굴려 자꾸만.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창작하거나 머리 굴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딱 보고 딱딱 찍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옆 사람이 옆 사람이 가만히 조용하잖아 시험 볼 때 그 옆 사람이 이렇게 찍는 속도가 딱 나 탁탁탁 찍어 내려가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시험 보러 갔는데 옆 사람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천장 보고 한숨 쉬고 있죠? 그분 유심히 쳐다봐야 돼요.
왜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니까 쳐다봐. 어? 하여튼 누구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 할 수 있다? 등기부상의 명의자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법에서 뭐예요? 법에서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낸 걸 우리가 뭐라고 이거? 법에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한다. 아니죠. 그래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뭐 회사 있잖아요. 그거. 아니 하다못해 은행도 우리가 내가 국민은행에 돈 빌리면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지점장이 아니에요. 주식회사 뭐라고 돼 있어요? 국민이 돼 있다니까. 아니 신협이라든가 어디 농협에 빌리면 주식회사 뭐라고? 농협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법인이라 그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사람과 법인은 다 뭐 할 수 있다는 게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하다는 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비법인이 문제가 되더라는 게 누가 문제 된다고? 비법인이 문제가 되더라. 왜 비법인이 문제가 되냐? 이 비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앞에 비자 아닐 비자가 없었죠? 한마디로 뭐예요? 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실체를 갖추고 있지만 법인 등기를 안 해서 인격이 없는 뭐예요? 인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 자,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라고? 종중. 그다음에 문중.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 사찰 있죠? 사찰, 친목회, 동창회 뭐예요?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정당 있죠? 이걸 우리가 비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격 없는 사당과 재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인격 없는 사단에 대해서 왜 법을 개정해놨냐면, 자, 우리가 한 사람, 자,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몇 사람 이상이 어느 하나의 땅에 두 사람 이상이 소유 관계를 가질 때,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는, 자, 이 민법에서는 이 공유 관계하고 무슨 관계하고 합유 관계하고 무슨 관계, 총유 관계, 이 총유 관계가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민법에서는 이 공유는 뭘 줬다는 얘기니까 지분이라고 하는 걸 줬다. 지분이라는 걸. 그럼 어디에도 합의에도 뭘 줬어요? 지분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근데 총유는 우리가 총유 재산을 우리가 종준 땅이라고 총유 재산이 그래요. 그러면 지분을 주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이제 성장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우리 집안의 종중 땅은 큰 아버지가 팔아드셨다. 아니면 저 위에 작은 할아버지가 팔아드셨다. 아니면 큰 당숙이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종중 땅을 지키고 있는 분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희 또 누가 그 훌륭하신 큰 닥순분이 옛날에 광산하신다고 다 팔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충청남도 서천군 장옥산 이쪽에 거기다가 할아버지가 몰래 사람 인부 저기해갖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증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만 그 야밤에 산소를 그 법으로 금지되는 걸 몰래 모셔다가 그쪽에 저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지분을 주면 지분이 없는데도 팔아 드시는데 지분까지 주면 골치 아프지지? 절대 총위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 등기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이게 등기법에서는 자 그럼 당연히 이 공유는 당연히 지분이 있으니까 이 등기부상의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면 공유자 갑이라고 몇 분의 몇? 2분의 1. 그죠? 공유자 을이라고 몇 분의 몇? 2분의 1. 근데 우리가 합의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법에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뭐라고? 민법상 조합하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자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합의로 해요. 그래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동업관계예요. 동업관계.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업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지분을 주게 되면 지분 팔아먹으면 동업이 깨지겠죠. 그러니까 절대 뭘 안 줘요 이거. 지분 표시는 안 해요. 다만 지분이 있으니까 등기부상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존등기 누구라고? 합의자. 자 갑이라고 합의자 뭐이라고? 을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는 있다. 그런 얘기. 절대 뭘 안 쓴다고? 지분을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 따라해보세요. 합의는 지분을 기재하지 않는다. 다시 합의는 지분 없다. 그거 중요해요. 오늘 10월 달까지 시험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가 나오면 내가 등기부상에 시험 보는데 등기법 시험 보는데 내 눈에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합의 지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없다. 그 틀린 지문이야.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 총유 재산은 뭐예요? 총유 재산은 뭐가 없으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여기다 총유자라고 쓸 수가 없어. 총유자 쓸 수.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비법은 종중문중은 종중일 때 여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 뭐라고 그냥 김해 김씨라고 이렇게 김해 뭐라고 김씨라고 해조시면 해조시고 미랑박씨는 미랑박씨고 전주시는 전주시라고 써라. 그 얘기해 지금. 그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이 문중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잠깐 대답을 조금 순간 좀 멈췄습니다. 왜? 그분은 꼭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계속 질문하셔갖고 가슴이 뭉클해갖고, 그 우리가 김혜김 씨 무슨 파 하죠? 그래 그게 그 우리가 문중이라 하는 거죠. 그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하여튼 이런 종중 문중이 뭐라고 비법이니까 이 비법이는 그 명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종중 김혜김 씨 명의로 아니면 뭐예요? 문중하게 되면 김혜김 씨 무슨 파 그런 파 명의로 아니 교회하게 되면 뭐예요? 드림교회 목사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건물의 소유권자가 뭐예요? 그 자기 건물이라면 절대 뭐라고 목사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드림교회 있죠? 비법인 명의로 한다.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원불사 하게 되면 그 원불사 주지심 이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원불사가 소유권자다. 근데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누구 대표자 또는 대표자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만 한다는 얘기예요. 관리는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대리로 뭐 하는 거 이거? 대리로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그 209페이지에 자연인 법인 나오죠? 하여튼 자연인은 뭐야? 살아 있으면 다 뭐예요? 자, 권리 능력이 주체가 되니까 만약에 뭐예요? 태어나면 태어나지도 않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외국인 당연히 살아 있으니까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고? 살아 있으면 다 된다 보시면 돼요. 법인은 사법인도 있고 뭐가 있어요? 공법인도 있죠? 국가지방자치도 자 당연히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반가로 3번에 법인 아닌 뭐가 나와요? 사단과 재단 나오죠? 그래서 이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나오면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그 주치세고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써있죠? 말을 바꾸게 되면 그 사단 재단 명의로 그 사단 재단 명의로 누구는 대표자 또는 관리는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와서 틀리냐면 자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다. 그 대표자는 등기만 신청하는 거지 대리를 하는 거지 의무자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이거 비법인 자체 명의로 된다. 그 김혜김 씨가 집을 팔으면 김혜김 씨가 의무자고 김혜김 씨가 집을 사게 되면 김혜김 씨가 뭐가 되는 거 이거 권리자가 되는 것이지. 자 절대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자 3번도 중요한데 여기 신청이 자 등기 신청이 뭐가 되는 거 적격이 부정되는 경우 있죠? 그 제목을 우리가 뭐라 하자니까 비적격자라고 하자. 뭐라 하자고 비적격자라고 하자. 그 비적격자가 몇 가지 네가 있는데 태아 나오죠? 태아는 뭐 하지 않겠다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왜 태아는 인정하지 않아요? 안 태어났으니까 아직 사람이 아니잖아. 안 태어났죠, 그죠? 근데 거기 그런 말 써 있죠? 자 거기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 뭐예요? 명의로 등기 신청하지 못한다. 아직은 뭐 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 공부할 때 뭐 민법에 무슨 정지 조건설, 해제 조건설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거 태아 이런 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 민법에 그런 건 안 들어봤어요? 들어보긴 들어봤죠. 정지 조건설 그런 거 들어봤죠. 이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지금 뭐예요? 정지 조건설이라고 하는 게 해제 조건설, 정지 조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누가 어머니 뱃속에 있죠? 이 어머니 뱃속에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이 어머니 뱃속에 누가 있어 이거 태아가 있죠. 태아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 태아가 이 세상 밖으로 뭐예요? 나올 확률이 100%냐? 그건 아니다. 그 얘기 지금. 왜? 지금도 뭐예요? 산모가 아이 낳다가 사망할 수도 있고 태아가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장래 발생할 사실이 뭐예요? 자,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게 조건이라는 얘기 조건. 그게 조건설이에요. 그래서 조건설인데 자, 우리가 뭐예요? 앞에 정지란 말이 붙었다는 것은 정지는 지금 현 상태를 정지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분이 할아버지가 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이 큰아들 뭐예요? 큰아들 A가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럼 이 할아버지가 사망하면 이 A의 뭐예요? 처가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데 이 태아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습으로 뭐예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겠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학설상 이제 판례는 정지 조건을 인정하지 않겠다니. 다만 살아서 태어나면 이 B하고 C라는 작은 아버지한테들이 간 그 상속 지분을 다시 고쳐서 나누겠다 하는 얘기고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건 해제는 뭐예요?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객관식 공부하는데 주관식 공부도 아닌데 객관식 공부하는데 이걸 뭘 따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태어하면 안 태어났죠?
그거 안 살았으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고 찍으면 되지. 그걸 왜 정지조건서 그런 걸 따지고 있냐는 게. 그래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때그때 공부할 때 요령 꼭 공부하라는 게요. 우리는 뭐니까? 객관식이 중요하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찍어서 맞는 게 더 중요하니까. 퇴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안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살아있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예요? 그게 자 민법상 조합이죠. 자 그러면 민법상 조합은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경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민법상 성질은 계약이다. 뭐라고? 계약이다. 자 그러면 우리 민법의 계약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민법 배우시잖아. 횟수로 지금 11월 때부터 배우신 분은 횟수를 2년 배웠는데 민법에 계약이 몇 개가 있는지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약이 15가지 계약이 있어요. 지응의 매매, 교환, 소유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있죠? 그거 다 계약이에요. 그게 그런 거. 그게 이제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계약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뭐가 생겼어요? 여행 계획이 하나 더 생겨갖고 14개에서 15개의 그게입니다. 계약의 일종이다. 그래서 이제 계약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민법상 조합은 권리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민법상 조합은 법인과는 달리 단체성보다는 조합원의 개인성이 강한 단체로서 민법상의 권리 능력이 뭐하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번 줄 치세요. 자,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뭐라고? 조합원 전원 합의자 명의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상이 민법상 조합이다. 민법상. 자, 이렇게 민법상 조합은 자 뭐라고? 인격제가 아니다. 그래서 절대 조합원 명의로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그냥 무슨 단어가 보이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없다야. 자 뭐라고? 다음 시험 문제 뭐라고? 적격자인 거 아닌 거 물어봤을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 없다다. 조합은 뭐라고? 조합원. 이게 조합은 뭐예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조합원 전원 명의. 이 조합원 전원 명의로 자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무슨 명의로 해야 된다고? 합의 명의로 해야 된다. 합의 명의. 그래서 민법상 조합하면 합의요. 민법상 조합하면 뭐라고? 합의요. 그렇게 머릿속에 잠깐만 기억합니다. 민법상 조합하면 합의요. 합의 명의로 해야 된다. 합의 명의. 그러니까 만약에 갑을병 세 사람이 갑을병 세 사람이 뭐예요? 어디 이 도시 외곽에 논에다가 뭐예요? 오리농법으로 뭐 했어 이거? 쌀을 생산해서 이 쌀을 팔라고 여기 어디에 중앙동 요 근처 외곽 쪽에다가 허름한 2층짜리 건물을 하나 이렇게 구입해서 여기다 뭐라고? 웰빙 쌀 뭐예요? 쌀 조합이라고 하는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게 됐다는 게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도전기 갖다 놓고 뭐예요? 9분도 쌀, 7분도 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 가장 낮은 걸로 제일 5분도 쌀이 제일 저기 한가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을 도정해갖고 팔잖아 지금. 그래서 백미가 보통 저기 5분도인가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지금. 현미가 들 깎은 거 그런 거잖아요 지금 어떤간에. 하여튼 신경 쓰지 마시고 여튼간 해서 그래서 웰빙 쌀 조합이라고 간판에 걸었으면 이걸로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에 지금 민법상 조합은 얘네들이 만약에 갑을병 세 사람이면 뭐라고? 등기부상에는 뭐예요?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으로 건물 등기부상에 소유권자를 써라는 게요. 절대 어떠한 일수도 민법상 조합은 절대 어디에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오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없다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보자는 게 안 된다. 근데 자 만약에 농협동 조합은 법인체예요. 농협은 여기 신협 있죠? 다 이거 법인체예요.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말을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거기 써있죠 그렇게 뭐라고? 동그라미 4번 농협동 조합, 수산업협동 조합 뭐예요? 신용협동 조합 있죠? 신협. 이건 뭐예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실체는 뭐라는 얘기니까 법인체예요 법인체. 그래서 내가 농협에 돈 빌리면 그 저당권자가 주식회사 농협협동 조합이라고 써 있어요. 주식회라고 써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체도 아니죠. 그다음 자 3번 학교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이에요. 학교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 명의로? 학교 명의로 뭐예요? 학교 명의로 자 이렇게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하지 못한다. 자 만약에 사립학교라면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 뭐예요? 재단 법인 명의로 학교 재단 법인 명의로 등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립대학이라면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경남대학이 있고 경상대학이 있잖아요. 그 옛날 저쪽에 위쪽에 사는 사람들은 경남대학이 국립이라고 착각을 해. 뭐가 국립이에요? 이거? 경상대학이 국립이죠? 그러면 경상대학교에 그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에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국으로 돼 있어요. 왜? 무슨 대학이니까? 국립대학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그죠? 그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여기 뭐 창원고등학교 이게 공립이죠? 창원고도 공립이면 그 소유권자가 뭐냐면 창원시가 소유권자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국립이면 국가가, 공립이면 뭐예요? 지자체가 소유권자고, 단지 뭐예요? 이 사립학교는 항상 누구로 이거 학교 재단 법인 명의가 소유권자지. 그래서 옛날에 소시적인 시험 문제 13회 때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의 소유권 명의를 인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압록고등학교가 소유권자가 아니라 누가 소유권자예요? 백두재단이 소유권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자, 읍면 이동 인정하지 않겠다. 뭐라고? 면, 니, 동원 인정하지 않겠다. 어디까지만 인정하는데? 시, 군, 구 뭐예요? 도까지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어디? 자, 성산구 중앙동에 중앙동 주민센터 있죠? 중앙동 주민센터 그 건물과 땅의 소유권자는 누가,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얘기니까. 자, 창원시 있죠? 지자체가 소유권자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옛날에도 13회 때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신청 적격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어디까지? 면사무소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이거? 합천군이지. 가야면이 소유권자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거기 그런 말 써 있죠? 자, 1번 그 방가로 4번의 1번 읍면동리는 지자체가 아니고 단순한 행정국에 불과하므로 등기명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 도까지는 가능하다 했어요. 근데 자연불량인 동리 경우에 그 주민이 구성을 해서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들 두고 뭐예요? 독자적인 활동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회조직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했다 아니게요. 친목회를 만들었다 쉽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여기 만약에 중앙동에 어떤 마을 50가구가 우리가 친목회를 만들자. 근데 이름을 뭐예요? 마땅히 정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 사는 게 우리가 뭐예요? 중앙동이니까 친목회 이름을 뭐로 하자는 게 이거 중앙동으로 하자 그랬으면 이제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라 무슨 명칭이 돼갖고 비법인 명칭을 줄이나 하나 쳐놓으세요. 자,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당을 모여서 구성해서 그 명칭을 행정구역인 동의 명의와 동일하게 한 경우 그 동민 대표자가 누구 명의로? 동명의로. 그 동명의는 동은 이제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죠? 그래요. 그건 친목회 명칭으로 가능하다. 이제 한번 딱 나왔어요. 줄이나 한번 쳐놓자. 근데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자, 이 내용 꼭 봐주세요. 자, 이 적격자하고 이 비적격자에 관한 얘기는 시험 문제 올해도 나와요. 올해 나오니까 꼭 봐주셔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